자, 현대시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29번째 작품인데, 자, 오늘은 너희들한테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작품인 홍윤숙 시인의 가을 집짓기라고 하는 이 작품을 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품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얼마 전에 치러진 6월달 모의평가에 관련된 현대시 세트 해설을 하면서, 자, 그 시험에서 보기가 주어졌을 때 그 보기를 활용하면 작품을 얼마나 수월하게 읽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을 얼마나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지, 자, 그와 관련해서 보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지만, 그 보기라고 하는 것이 항상 시험에 늘 주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연습하는 차원에서는 실전을 염두에 두고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보기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 좋겠지만 없다고 가정을 하고, 자, 그 과정에서 우리가 표면적인 정보들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이 작품을 읽어냈어야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잡고 너희들이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 자, 그렇게 연습이 잘 돼 있는 학생들한테 보기가 주어지면 그 보기에 나와 있는 맥락을 입혀서 작품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습의 차원에서는 좀 빡세게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자, 우리가 보기에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지점을 어떻게 읽었어야 되고 어떤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지, 자, 그 지점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일단 작품의 제목에서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나 좀 보면, 일단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배경, 그 다음에 집 짓는다라고 하는 어떤 행위적인 요소가 묶여서 제목이 만들어져 있는데, 자,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적 배경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어. 일단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는 이 계절 자체가 일단 우선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뭔가를 수확하는 계절이잖아. 자, 그럼 어떤 수확과 관련지어서 뭔가 넉넉함,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1차적으로 떠오르고, 또 반대값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들이 수확되고 난 뒤잖아. 자, 그러면 뭔가 겨울을 앞둔 시기도 되고 수확이 끝나버린 시기니까 뭔가 좀 쓸쓸한 이런 이미지도 머릿속에 충분히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맥락에서 보면, 자, 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땀 흘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서 수확을 하고 난 뒤에 그 과정들을 쭉 돌이켜보는 성찰을 통해서 뭔가 성숙해지는, 자, 이런 어떤 이미지도 가을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본 거지 정확하게 이 작품의 어떤 맥락과 지금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은 아직 시를 한 구절도 안 읽었잖아. 자, 그렇지만 자, 이러한 내용일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머릿속에 이런 것들을 계속 연상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해. 자, 설사 작품 읽어봤는데 우리가 지금 떠올렸던 이 세 가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서 가을이, 자, 등장할 수도 있는 거야. 자,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자, 이런 어떤 머릿속의 생각, 연상들은 계속해서 해봐야 되는 거거든. 자, 그렇게 해보는 만큼 너희들의 실력이 늘어나는 것들이고, 자, 그리고 집 짓기도 마찬가지야. 이 행위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집을 짓는다는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상징화된 표현을 이렇게 집 짓기라는 표현을 쓴 건지, 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지금은 어려우니까, 자, 그러면 이런 것들과 연결지어서 작품을 읽어야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런 것들 떠올렸던 것과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연결되는지 좀 따져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 자,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읽어볼게. 자, 돌아가야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 자,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어떤 의지적인 측면의 어투를 쓰면서 시작을 했어. 자, 근데 어디로 돌아간지 모르겠는데 좀 더 읽어보면, 자, 전나무 그늘이 한 겹씩 엷어지고, 자, 국화꽃 한두 송이 바람을 물들이면, 자, 흩어졌던 영혼의 양떼를 모아 떠나왔던 집으로 돌아가야지. 가서 한 생에 버려뒀던 그 빈집을 고쳐야지.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요 정도만 보면 일단 1차적으로 의미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자, 전나무 그늘이 한 겹씩 엷어지고, 그 다음에 국화꽃 한두 송이가 바람을 물들이는 요 두 줄. 자, 이것은 전형적인 가을이라고 하는 어떤 계절, 자, 요거를 보여주는 거거든. 자, 작품 제목에도 나오는 거지만 계절적 배경으로서의 가을을 제시했어. 자, 이 가을에, 자, 흩어졌던 영혼을 모은다고 했어. 자, 그럼 영혼이 흩어졌다는 말 자체를 너희가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보기가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자, 우리가 긍정적인 맥락과 부정적인 맥락으로서만 판단해 보면 영혼이 흩어진 걸 우리가 긍정적인 맥락에서 해석할 수는 없잖아, 상식적으로. 자, 그럼 일단 요거는 좀 부정적인 맥락 같은데, 자, 근데 표현 기법이 A의 비의 형식이거든. 자, 그럼 영혼의 양떼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거는 비유적인 어떤 표현을 쓴 거야. 자, 근데 원관점은 영혼이겠지. 그 영혼이 흩어졌는데 흩어졌던 영혼들을 모은대. 자, 그러면서 떠나왔던 집으로 돌아갈 거고, 가서, 자, 여기 또 한번 한 생에 버려뒀던 빈집. 자, 버려뒀기 때문에 빈집이었을 건데, 자, 그럼 너희가 판단해 봤을 때도 한 생에 그 내내 이렇게 집을 버려뒀다라고 하는 이 맥락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는 맥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되긴 좀 어려운 맥락이잖아. 자, 그럼 이것의 부정적인 맥락이었을 건데, 자, 그랬던 것을 고칠 거래.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두 개의 문장을 잘 연결시켜서 보면, 자, 흩어졌던 영혼이 흩어졌던 거나, 대개는 한 생애 동안 집을 버려뒀던 것, 이것들은 뭔가 부정적인 상태였을 건데, 자, 그렇게 ht어졌던 영혼을 모으는 행위나, 내지는 이렇게 고치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결시켜서 보면 뭔가 부정적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개선의 행위, 자, 요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해볼 수 있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흩어졌던 영혼들을 모은다는 거나, 내지는 한 생에 버렸던 집을 고친다는 얘기가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뭔가 부정적인 상태였던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 정도라고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한번 돌아가야지라고 했으니까 반복된 표현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자, 요 정도까지의 표현수사법 정도도 챙기고, 자, 좀 더
더 연결시켜서 이해를 한번 해볼게. 자, 좀 더 연결시켜서 읽어보면, 자,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병인을 찾아 무너진 단도 쌓고, 자, 창도 바르고, 자, 상한 가지를 다독여 등불 앞에 앉히면 만월처럼 따뜻한 밤이 오고 내 생에 망가진 부분들이 수목으로 떠오른다. 자, 내가 지금 읽어가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여기 많이 나왔거든. 너희가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근데 하나하나 우리가 좀 읽어보면, 자, 수십 년 동안 누적된 병인. 자, 이 병인이라고 하는 게 병의 원인을 병인이라고 하거든. 자,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나 봐. 그것의 원인을 찾는다고 했는데, 근데 그 병이 뭔가 단편적인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긴 병인가 봐. 근데 그 병의 원인을 찾아서, 자, 무너진 담을 쌓고 그다음에 창을 바르고 그다음에 상한 가지를 다독인대. 자, 그럼 머릿속에 연결시켜 보면, 자, 우리가 원인을 찾아서 빈집을 고치는 거거든. 그러면 집의 병인을 찾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진 거고, 자, 그리고 창을 바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명시적인 단어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창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거잖아. 자, 그리고 가지가 상해 있는 이 상태가 병인 거잖아. 그것의 원인을 찾아서 내가 빈집을 고친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 고치는 행위는 담을 쌓는 행위. 자, 그렇게 다시 쌓아 올리는 행위, 그 다음에 바르는 행위.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상한 가지를 다독이는 행위. 자, 이런 것들이 고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요것들은 일단 집의 원인, 자, 집의 어떤 문제점의 원인을 찾아서 집을 고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 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뒤로 연결시켜 봐야 되냐면, 바로 다음에 이렇게 등불에 앉히면 만월처럼 따뜻한 밤이 온대. 자, 이렇게 뭔가 집에 원인을 찾아서, 뭔가 문제가 되는 원인을 찾아서, 자, 담을 무너졌던 걸 쌓고, 그 다음에 온전하지 못했던 창을 다시 바르고, 그 다음에 상했던 가지를 다독이면 내 마음속에 만월처럼, 자, 비유적인 표현이 나온 건데, 만월이라고 하는 건 가득 찬 달이니까 보름달이겠지. 자, 그렇게 보름달처럼 따뜻한 밤이 온대. 자, 그럼 여기서 따뜻하다고 하는 건 물리적인 측면에서의 따뜻함을 얘기하는 게, 촉각으로서의 따뜻함을 얘기하는 게 아닐 거야. 일단 무너졌던 것을 다시 쌓아 올림으로써 느끼는 따뜻함이니까 어떤 심리적인 감정 상태, 자,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심리적인 감정 상태로서의 따뜻함을 나타낼 건데, 자, 그러면 뭔가 비어있던 집, 그것을 고치고 나니까 마음의 상태가 뭔가 좀 긍정적인 맥락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문장이 요 문장 같은데, 내 생에 망가진 부분들이, 자, 그렇게 수목으로 떠오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럼 여기서 망가졌다는 것과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것이, 위에서 병이라는 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너졌단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창이 온전하지 못한 것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가지가 상한 것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미를 조금 더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냐면, 집을 고친다는 행위는 지나왔던 자기의 삶, 내 생애, 자, 내 생애와 관련된, 내 삶과 관련된 것을 지금 이렇게 집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집을 고친다라고 하는 건 지나왔던 내 삶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고, 그 과정에서 내가 다시 개선하고 고쳐야 되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개선해가는 과정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집을 고친다는 것이고, 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나왔던 삶을 쭉 성찰하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지금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요소, 이것들을 극복해가고 다시 고쳐가는 그런 어떤 개선의 행위 정도로 보면 이 시가 앞에 나와 있었던 내용과 연결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내 생에 망가진 부분들이 수목으로 떠오른다라고 하는 건 지나왔던 자기 삶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 자, 그렇게 성찰해 보면서 하나하나, 자, 무너진 걸 다시 쌓아가면서, 그 다음에 온전하지 못한 걸 발라가면서, 그 다음에 뭔가 상했던 것을 다독여가면서 자신의 어떤 고쳐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따뜻한 밤이 오고 있는 그런 상태를 느끼고 있다. 자, 이렇게 연결시키면 가장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자, 그래서 단비처럼, 다시 한번 비유를 썼는데, 자, 단비처럼 그 위에, 자, 이렇게 뭔가 자신의 생에 망가진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자, 그렇게 병의 원인을 찾아 이렇게 뭔가 고쳐가는 그 위에 내리는 쓸쓸한 평화,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 따뜻함과 관련이 될 거야. 그러면 온전하게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이 평화와 연관이 있겠지. 자, 그런데 뭔가 쓸쓸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부정적인 어감이잖아. 자, 근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여기서 맥락상으로 봐도 긍정적인 맥락이거든. 자, 그러면 뭔가 양립하기가 어려운 이 어휘들이 지금 두 개가 같이 쓰여서 모순처럼 보여. 그래서 우리가 표면상으로 본다면 역설적인 표현으로 쓰인 거기는 한데, 우리가 근데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역설이 아니지. 자, 의미가 서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의미를 연결시켜 볼까라고 생각해 보면, 자, 이것은 일단 나의 삶을 머릿속에 쭉 떠올리는 성찰을 통해 그 과정에서 뭔가 자신의 부정적인 요소를 개선해 가면서 느끼는 어떤 평화잖아. 그럼 이건 나와 관련된 거야. 누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것은 자기 혼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혼자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쓸쓸함을 느꼈을 거야. 그렇지만 그 쓸쓸함 속에서의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이니까 온전하게 워딩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런 평화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렇지만 내가 느끼는 어떤 나만의 어떤 과정인 거니까 쓸쓸해.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마음의 상태가 개선되면서 평화를 느끼는 거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의미적인 연결이 되거든. 자,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역설적 편이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런 거지. 자신의 삶을 쭉 돌이켜보고, 자, 그 과정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자신의 삶의 문제점, 내지는 자신의 삶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치유하고 그것들을 고쳐가면서 내 마음의 상태가 다시금 이렇게 따뜻하고 평화로움을 느끼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그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자연스럽지 않을까. 자, 마무리를 해보면, 자, 그렇게 성찰하는 과정에, 자, 한때는 부서지는 열기로 나를 지새고, 자, 여기서 말하는 한때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 과거 한때는 내가 부서지는 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에 병의 원인들이 계속 생겼어. 자, 그러면서 나를 지샜던 거거든. 자, 근데 이제는, 자, 이제라고 하는 것은 그 한때와 다른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자, 현재는 그렇게 부서지는 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상처라든가 내 마음속에 어떤 문제점, 병들이 생겼는데, 자, 그것들을 수리했잖아, 아까 전에. 자, 그렇게 뭔가 무너졌던 걸 쌓았고, 자, 온전하지 못했던 창을 바르고, 그 다음에 상한까지 다독였잖아. 그렇게 수리하는 어떤 노고로서 밤을 밝히는, 자, 이렇게 과거와 현재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자, 대꾸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비슷한 문장 구조의 짝인데 대꾸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 이렇게 밤을 밝히는 가을, 이 가을은 꿈도 없이 깊은 잠에 평안으로 온다 그랬어. 이렇게 가을이라고 하는 요 시간은 나의 어떤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병인을 찾아 그렇게 뭔가를 치유하고 뭔가 고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고치고 치유했더니 내 마음속에 평화가 왔다, 이런 말로 보면 되겠지. 자,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러면 내가 평안을 느끼는 그런 어떤 계절, 시간,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단순히 정말 가을인지 가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상징화된 어떤 특정한 시간인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가을이라고 하는 이 측면을 통해서 내가 평화로움을 느끼는 시간이다. 자, 뭔가 문제점이 있는 시간에 문제를 떠올리면서 그것들을 수리하고 고쳐가는 그 과정이니까 그의 어떤 결과로서 평안을 느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가을은 다시 한번 따뜻하게 손을 잡는 그런 이별로 온다. 자, 요 문장도 일단 따뜻하다라고 하는 그 측면과 지금 이별이라고 하는 측면이 서로 매칭이 잘 안 되거든. 뭔가 좀 모순되는 어휘처럼 보여. 따뜻하다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건데 지금 이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좀 부정적이잖아. 이 부분도 역설적인 표현처럼 보이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성립이 돼야 역설이니까, 자, 단순하게 말이 안 된다고 역설이 되는 게 아니라 의미적인 요소와 연결이 돼야 역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연결시켜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하면 되겠지. 내 마음이 따뜻해. 그러면 내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뭔가와 이별했기 때문에 따뜻해진 거거든. 그러면 그 이별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부정적인 맥락에서 어떤 이별을 보지 말고, 지금 나의 어떤 병인들과 지금 내 삶을 좀 무너지게 만들고 좀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었던 그런 어떤 부정적인 요소와의 이별이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해야만이 내 마음속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거겠지. 자, 그렇게 내 마음속에 병인이었던 부정적인 요소와 이별했더니 내 마음속에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 따뜻함이 평안이라 보고 그 평안이 평화라고 보면 지금 이렇게 의미 연결이 되겠지. 자, 그러면 시 전체적인 흐름이 시상 전개가 그런 것 같아. 뭔가 어떤 자신의 부정적인 어떤 지난 삶을 돌아보고, 자, 그 지난 삶을 고쳐보려고 노력했더니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평화로워졌다. 자, 이렇게 어떤 심플한 시 같아. 자, 이렇게 읽어내면 우리가 주어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읽어낼 것들을 다 읽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자, 보기에 외적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작품의 표면적인 정보만으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은 화자, 자, 표면적인 화자 나가 나왔어. 자, 내 생애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자, 표면적인 화자가 나왔는데, 자, 화자가 자기의 얘기를 지금 꺼내고 있는 거거든. 그럼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뭐냐면, 지금 일단은 자기의 어떤 지나왔던 삶을 떠올리면서, 자, 그리고 내 생에 망가진 부분들을 지금 고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집을 고치고 있다. 일단은 시에 나와 있는 표현상으로 본다면 이렇게 봐야 되겠지. 고치는 과정에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요거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 거고, 자, 그러면 요것은 우리가 그런 거지. 지나왔던 자신의 삶에 관련해서 병인을 찾아, 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바꿔가고 있는,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와 태도, 즉 반응과 관련된 정보를 우리가 정리해보면, 자, 일단은 뭐가 됐냐면 의지가 있었어. 자, 의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의지를 바탕으로 자신의 지나왔던 삶을 성찰을 했거든. 자, 그래서 그 성찰을 통해 자신의 어떤 삶을 다시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바르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을 다독이는 그런 어떤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을 통해서 일단 최종적으로 평화로움이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정서, 자, 이것을 얻고 있는 부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종합해서 주제를 만들어 보면, 자, 집을 고치는 과정, 자, 요거는 우리가 상징화된 표현이니까, 자, 자신의 지나왔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지나왔던 삶에서 아팠던 부분, 병의 원인을 찾고 그 과정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자, 그 과정에서 내가 마음의 평화로움을 느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뭐 정돈된 단어가 아니어도
줘도 돼. 우리가 시에서 읽었던 내용 그대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거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적인 요소와 이 반응적인 요소가 결합된 그것이 주제에 담기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거창한 측면에서 뭔가 자꾸 너희들이 정돈되고 뭔가 정제된 말로 쓰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부담이니까 시에서 읽어냈던 표현들 그대로 우리가 써도 오히려 그게 더 너희들이 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더 도움이 되겠지. 자, 그렇게 주제를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주제를 구현하는 표현상의 특징과 관련해서 보면,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 드러나는 것들은 일단 비유적인 표현이 많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반복된 표현도 있었어. 우리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부분에 반복된 표현도 있었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지금 쓸쓸한 평화, 그 다음에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처럼 이렇게 뭔가 모순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역설적인 표현도 있었다. 자, 이런 수사법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는 여기다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지나왔던 자신의 삶을 쭉 성찰하면서 그 과정에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근데 이 모든 말들이 사실상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거든. 근데 그것을 집을 짓는 과정처럼 구체화된 행위를 통해서 드러냈던 거야. 자, 추상적 개념을 어떤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보여줬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작품이 좀 중요한 어떤 표현상의 특징으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자, 구체적 행위라고 하는 건 집을 짓는 행위, 집을 고치는 행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그 집을 고치는 행위는 자신의 어떤 지난 삶을 돌이켜보는 성찰과 그 성찰을 통해 얻어진 자신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 이 모든 것들이 자, 지금 이렇게 집을 짓는 과정, 그 행위 속에 담겨져 있다. 자, 요 정도는 일단 머릿속에 좀 개념을 잡고 우리가 정리를 좀 해둬야 되는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보여.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이 보기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너희들이 보기가 얼마나 중요한 보기였나, 자, 그걸 좀 판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자, 오늘도 EBS에 나와 있는 보기를 그대로 가져왔어. 자, 이런 보기가 만약에 먼저 주어졌다면 내가 실전에서 먼저 봐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실전에서 우리가 이 보기를 보고 난 다음에 작품을 봤다면 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의 독해가 수월했을까? 자, 그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한번 읽어볼게. 자, 가가 지금 이 작품에 관련된 거였어. 자, 생애 황혼기에 접어든 시인이, 자, 젊은 날을 돌아보며, 자, 그동안의 고뇌와 방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작품이다. 자, 시의 화자는 가을, 밤이라고 하는 계절적 시간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과거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자, 또한 지나왔던 삶 속에서 상처 입은 영혼을 다독여서, 자, 본연의 자아가 지니고 있었던 그런 평안의 상태를 회복하려고 하는 과정을 집을 고쳐짓는 행위에 빗대어 보여. 자, 그래서 집 짓기를 통해 화자는 어떤 자신의 참모습을 온전히 마주하고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성숙에 이른다라고 했어. 지금 밑줄 쳤던 것들 중심으로 보면 이 보기가 이 시 전체 주제를 다 알려준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 작품을 보고 왔으니까 훨씬 더 빠르게 느꼈을 거야. 이 보기가 이만큼 중요했던 거라는 얘기를 너희들한테 하지 않아도 너희가 지금 작품 보고 난 다음에 이 보기를 보면, 아, 왜 그렇게 보기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했는지를 너희가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생애 황혼기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시의 구절에 가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아, 생애 황혼기와 연결이 되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에는 가을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거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측면에서 이 보기를 보고 만약에 시를 봤다면 가을을 보는 순간부터 너희들은 생애 황혼기라고 하는 그 측면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읽었을 거라고. 자,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는 행위,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고뇌와 방황, 자,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 이거 우리 그대로 지금 시에서 나왔었던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를 보고 연결지어서 너희가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다 그렇게 시를 보고 나도 연결될 것 같지만 실전의 상황에서 시를 이만큼 독해하지 않으면 이렇게 뭔가 연결이 잘 안 돼. 너희들이 읽었던 정보를 갖고 보기에다가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되거든. 근데 거꾸로 너희가 보기를 먼저 보면 시의 구절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던 그 구절들이 시의 어떤 보기의 맥락을 통해서 그렇게 연결이 지을 수 있다면 너희들이 손해봐야 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거잖아. 그 측면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 네 번째 밑줄에서 그렇지만 과거 현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자, 이것도 우리 아까 전에 시에서 그런 게 있었거든. 한때는 부서지는 여객으로 나를 지새고 이제는 수리하는 녹으로 밤을 밝힌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만약에 이 보기를 먼저 보고 갔다면, 아, 과거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구나. 자, 그걸 통해서 뭔가 상처 입은 자신의 영혼을 다독여서, 자, 뭔가 어떤 평안의 상태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낼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 너무 많아서 내가 뭐가 상황이었고 뭐가 정서 태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이렇게 쏟아진 정보들이, 자, 이 시의 상황적인 정보와 반응에 관련된 정보였어. 그러면 상황과 반응에 대한 정보였으니까 이 시의 주제를 이미 알려준 거였지. 자, 보기를 보는 순간 내가 너희들한테 입 아프게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보기가 얼마나 중요했었던 보기인지, 그 다음에 이 보기가 선행됐을 때 작품의 폭이, 이해의 폭이 얼마나 더 넓어졌을지 너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 자, 그래서 자, 요 보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인식했으면 좋겠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작품은 마무리를 짓고, 자, 순서상으로 본다면 다음 시간에는 또 고전시간 작품을 봐야 되는데, 자, 최근에 고전시가 중에 우리가 연시조를 쭉 보고 있었거든. 그래서 연시조 한 작품만 더 보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자, 이덕일 작가의 우국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자, 전체가 28개 연시조인데, 자, 그 중에 일부가 EBS에 실려있거든. 그래서 EBS에 실려있는 부분만 우리가 정리를 좀 할 거니까, 자, 그 작품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또 해보고 나랑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오늘도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